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자세하게 이제 각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청자님들 중에 그걸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달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규정해온 지난 50년 동안 세계의 큰 흐름을 보면 우선 미국 사회 자체가 트럼프 등장 이전에 한 50년 동안 걷잡을 수 없이 해체로 치달았어요. 해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사회의 근본 가치, 원칙, 보수적인 그런 관점, 건강한 리버럴의 관점 이런 게 다 무너지고 그냥 진실도 없고 그 다음에 진실 거짓 구분도 없고 옳고 그름 구분도 없고 뭐 이런 풍조를 해체라 그러죠. Deconstruction. 이게 트럼프 등장 이전에 한 50년 동안 미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 지식 문화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지난 5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대승리를 거뒀죠. 중국을 아주 번영하는 G2 그런 국가로 눈부시게 발전을 시켰죠. 또 지난 50년 동안 이 분단이 한 번도 분단 구조가 한 번도 미국이 그걸 흔들려고 하거나 사실은 이건 분단 구조는 1945년 이후로 미국이 한 번도 흔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메가더 때 끝까지 밀고 올라갔던 잠깐 한 두세 달 빼고는요. 그냥 38선 혹은 그에 준하는 휴전선이라는 건 그냥 있어야 되는 걸로 미국은 전제했었습니다. 또한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 특별히 저게 나쁜 거다. 저거 어떻게든 무너져야 된다. 이런 관점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걸 진짜 진지하게 밀고 나가면 극우라는 그런 표현을 딱지를 낙인을 당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사회의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탄핵 전쯤 되면 완전히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중국과 비유 맞추면서 친중놀이 해야 되고 김일성 영생교랑은 대충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분단은 당연한 거고 미국 자체가 정신이 맛이 가서 시비 선악 개념이 없는 그런 거를 지식층이 미국 지식층이 그러니까 한국도 지식층이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부터 지식과 문화를 수입해 온 지가 본격적 수입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5, 60년 되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곱게 퇴임하면 이제 삼김 시대보다 더 지독한 보스 정치가 상황으로 모시고 박 대통령을 상황으로 모시고 퇴임 후 박 대통령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구여권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조중동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결국 인격살인 저지르고 구여권 범털과 조중동이 결합해서 박 대통령을 날려버린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한국 사회가 마탱이가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마탱이가 갔냐. 외부적인 이유는 미국 자체가 정신이 마탱이가 간 지가 50년이다. 50년 동안 마탱이가 계속 가왔다. 두 번째 외부적인 이유는 한국이 친중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같이 가서 발전해야 되는, 같이 섞여서 발전해야 되는 이게 상식이 되니까. 세 번째는 분단과 김일성 영생교 그 조국의 표현대로 교류협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이 지식층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떠날 거 없이 지식층이 사회 상류층이. 근데 이게 이제 다 바뀌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해체혁명이 끝났고 트럼프 등장 무렵부터
보수혁명 물결이 거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무기력한 온건 주류하고 아주 과격한 급진 좌파가 분열돼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민주당 앞으로 힘 못 써요. 그다음 미국이 중국을 자유화시키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고, 또한 미국이 북한을 해방시켜서 북한 지역에서 인간과 사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덤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왔던 세계의 근본 흐름이 앞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해체해서 보수로 나간 이유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우선 분업과 소통이라는 겁니다. 이 분업,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아담 스미스들 다 아시죠? 경제학을 만든 그 사람이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사는 사람일 텐데, 경제학을 만든 영국의 사상가죠. 이 사람의 국부론이라는 책은 다 썼다는, 책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Wealth of Nation. 국부론을 딱 펼치면 첫 번째 챕터가 분업입니다. 분업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분업과 소통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 생활을 구축하는 맨 밑바닥 주춧돌이에요. 한 사회, 라이프 스타일, 사고방식, 심리, 문화, 정신, 이게 다 어디서부터 구축이 되는 거냐면 분업 관계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냐, 그때 인간은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냐,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이 해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는데, 그 직전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식 서비스 종사자의 수가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등 제1차 부문 종사자 플러스 제조업, 즉 제2차 부문 종사자의 합보다 커져요. 그럼 당시에, 이게 1950년대 말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미국과 선진국에서. 그럼 당시의 소통 조건 아래서는 지식 서비스 종사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인간이 원자화되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핵가족도 왔다 갔다 하고 핵가족밖에 안 남고 대가족 없어지고 뭐 다른 그 인간관계들이 다 깨지게 된다고요. 이 지식 서비스라는 게 그냥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혼자서 머리 써서 일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는 다 깨지고 해체되고, 이러면 사람이 무도덕해지는 경향이 더 강해져요. 그럼 이 지식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도덕한 원자가 되는 거를 막아주려면, 거꾸로 다시 그걸 회복시키려면 소통이 발전해야 되는데, 당시의 소통은 매스미디어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연결되기 시작했잖아. 근데 왜 매스미디어야 거기도. 그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요 더 험악해요. 매스미디어 플러스 그때는 인터넷 폭도입니다. 게시판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거는 매스미디어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사회 깡통 좌파 글 쓴 거 보세요. 한 문단 써놓고, 그때 상명대 무슨 여교수가 저기 오마인가 어디 경향인가 쓴 걸 보고 내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멀쩡한 여교수예요. 노무현 때 인기 좋던. 한 문단마다 네티즌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야, 인터넷에 무슨 시티즌이 있냐, 시민이. 그냥 넷맙에 의하면, 맙, MOB, 폭도거든요. 인터넷 폭도에 의하면. 그거를 차라리 말을 그렇게 해야지. 게시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드루킹의 여론 조작의 밥이 되잖아요. 자기 판단이 정확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네티즌이야, 네티즌은. 인터넷 폭도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매스미디어, 그리고 나중엔 인터넷 폭도, 이런 소통 조건에서 사람들이 개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노동의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니까 굉장히 무도덕해지는 거예요. 선악,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그거 힘들어서 뭐하러 구별하고 사냐 이거요. 그냥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부비부비 뜨뜻하게 살면 되지. 선악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없어. 진실 거짓 그런 거 없어. 그런
그거 착각이야. 그냥 부비부비 뜻하게 살면 돼. 서로 그 마음 안 상하게 하고. 그게 PC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 위선. 그러니까 청소부라고 하던 걸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러야 되고, 가정부라고 하던 걸 가사도우미라고 불러야 되고, 극존층이었던 아가씨가 갑자기 낮춤말로 바뀌고, 극존층이었던 아저씨, 원래 아저씨, 아가씨 이거 극존층이에요. 옛날 서울 지역 양반들은요, 삼촌이란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서울 지역 사람들은. 왜냐하면 삼촌이라는 건 둘 사이의 촌수를 가리키는 얘기지 상대방을 호칭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삼촌이라고 부르면 마누라한테는 영촌, 부인한테는 영촌, 남편한테는 영촌이라고 불러야 되고, 아버지한테는 일촌이라고 불러야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이촌이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예요. 원래 삼촌이라는 거는 그 틀린 말입니다. 원래는 아저씨라고 불렀다고요. 아저씨. 근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아저씨하고 부르면 한 대 치려고 부르는 시비 거는 게 됐잖아요. 어디 저기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저는 이제 틀딱스러워서 저기 서빙하는 젊은 여성 보고 제가 아가씨 그러면은 옆에서도 말려. 그렇게 하면은 사람 무시하는 소리라고. 이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흑인, 블랙이 어느 순간에 가선 애프로 아메리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남 마음 안 상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비도 없고 선악도 없으니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건 다 피해가자 이거지.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더 나가서 그것만 있고 시비나 선악은 다투지 말자.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하는 건 다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것까지 가면 이제 PC가 되는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 위선 일이죠. 그거 내세워서 이제 온갖 짓 다 하겠다는 거죠. 이 문양이 됐다고요. 미국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분업과 소통이. 분업에서는 지식 서비스 노동자의 숫자. 개인이 그냥 서류나 PC 보고서 전화통 붙잡고 일하다가 그냥 집에 와버리는. 아무 팀워크 없이. 이게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소통에서는 매스미디어. 나중에 되면 매스미디어 플러스 인터넷 폭도. 이 지평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선악도 시비도 원칙도 가치도 기준도 이게 약화된다고 이게. 미국이나 되니까 그게 좀 살아남았지. 유럽 완전히 마탱이 가버렸잖아요. 한국은 더 마탱이 더 가죠. 친중파도 해야 되고 김일성 영생교를 교류협력의 파트너라고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긴 맛이 더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2010년 이후에 확 바뀌었다. 2010년경에 뭐가 튀어나오냐면 유튜브가 일반화되고요. SNS가 일반화되고요. 스마트폰이 나오고요. 인터넷 TV가 일반화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2010년 이후로. 그런데 이런 소통 방식은 특징이 뭐냐면 개인 관점 글로벌 소통이에요. 카톡의 친구 내 입맛대로 고르잖아요. 그럼 내 입맛대로 고르기 때문에 내 입맛대로 고른 친구들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결정된다고요. 저의 관점이 반영되는 거예요. 유튜브 똑같잖아요. 요새 어딜 텔레비에 매달려 살아요. 유튜브에 매달려 살지.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자기가 원하는 기기, 그게 뭐 스마트폰이 됐건 인터넷 TV가 됐건 PC가 됐건 노트북이 됐건 자기가 원하는 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개인 관점 글로벌 소통이 됐다고. 그런데 한 200년 전에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케르케고르가. 지금 서양 철학의 현대 서양 철학자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철학자가 한 명이 케르케고르고 한 명이 프리드리히 니체인데 케르케고르가 한 200년 전에 말했다고요. 때는 거짓이다. 사람이 진실될 때는 오직 개인이 될 때밖에 없다. 개인이어야 진실될 수 있는 거지. 때로 모여서 우르르 몰려다니기 시작하면 이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개인, 그리고 니체는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무나 개인이 아니다. 진짜 개인은 자기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는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갖춘 존재가 되는 거다. 이게 니체 말이에요.
그래 니체 철학을 관점주의라고 불러요. 퍼스펙티비즘. 자, 그러면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한 150년 전 사람이고 키에르케고르는 한 전성기 기준으로 키에르케고르는 전성기 기준으로 한 200년 전 사람인데 둘 말을 합쳐보라고요. 개인 관점이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이 돼가고 진정한 의미의 개인이 돼가면 진실 친화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케이? 진실을 뭐가 참이야, 뭐가 거짓이야. 이걸 구별하기 시작하면요. 정치에서는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진영 사람들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여기 있습니다. 댁에 가시면 또 강력한 무기가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인터넷 TV로. 조만간에 다 인터넷 TV 보실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얼마 전에 바꿨는데 인터넷 TV로. 저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걸로 쓰고 인터넷 TV를 쓰고 그걸로 유튜브를 하고 SNS를 하면요. 개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점점. 개인 관점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진실친화적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본질적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런 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해체의 시대를 만들어냈던 소통 방식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보수의 뿌리가 잡힌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통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국이 해체해서 보수로 간 두 번째는 에너지와 세계 전략이 있습니다. 60년대 이제 후반 되면 베트남전이 막 살벌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가 왜 저기 동남아에 가서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왜 미국 거기 월남인들은 완전히 뭐 싸울 뜻도 제대로 없고 부패해 있는데 왜 우리가 가서 교통정리한답시고 젊은 애들이 가서 그 비참하고 잔혹하게 죽어나가야 돼. 한 해에 10,000명 이상씩 죽었거든요 그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보수 가치에 대한 전면적 의심이 있었죠. 플러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은요. 중동 석유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저 녹색 포인트 찍은 데가 유정이고요. 빨간색 포인트 찍은 데가 가스입니다. 여기서 세계 에너지의 약 3분의 1 이상이 나와요. 이 호르무즈 해협 양쪽 끼고서. 저거 놓치면요. 저게 불안정해지면 미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석유는 미국이 석유 안보를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 속에서 때로는 비싸게 사고 때로는 싸게 샀지만 미국 입장에선 석유 안보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 사회가 망하는 그 핵심 주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석유 안보가 특히 중동 석유 안보가 미국의 핵심적 세계 전략의 코어예요. 그러면 근데 중동 석유 안보를 딱 신경을 쓰는 순간 중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게 한쪽으로는 서유럽에 걸려 있고요. 다른 한쪽은 러시아에 걸려 있다고요. 중동 잘못 다루면요. 바로 서유럽 반발하고요. 러시아가 손 뻗어요.